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박투도 찬투도 우였습니다. 자, 오늘 더 많은 분들이 모여서 더 기분이 좋은데요. 저 요즘 다니다 보면 유산학 분들 많이 만나요. 저는 생각보다 1대1로 만나면 쑥스러움이 많아서 좀 쭈삣쭈삣하는데 우리 제가 근무하는 사무실 근처에 갔더니 또 네일샵 하시는 사장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난 뭐 이렇게 여기서 받은 거 뭐 있었어요. 그냥 하나 딱 갖다 드려 갔더니 늘 알아보시는 거예요. 그때 반바지 입고 그냥 이렇게 추리하게 갔는데, 그래서 그 사람한테 내가 살갑게 못했는데, 그 사람이 오늘 강의 들으셨다면 다음에 제가 밥 한번 사겠습니다. 예, 예. 자, 하여튼 애정, 우리 유산화 분들 너무 따뜻하시고요, 너무 맑고 아름다우시고 옷도 M 입으시고 그래서 너무 좋아요. 저도 있은 입으니까 같은 그룹입니다. 네. 자, 여러분 그 대사증후군이 사실 익숙하진 않으실 거예요. 근데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 복부 비만은 되게 익숙하시죠. 이런 병에 안 걸리시려면 우리가 대사증후군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대사증후군을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자, 성인병이죠. 우리가 대사증후군은 5가지 중에 3가지 이상 해당이 되면 대사증후군이라는데요. 그게 뭔가면 첫 번째 비만 중에서도 복부 비만이에요. 허리둘레예요. 왜 BMI 같은 거 안 하고 왜 복부 비만으로 하지? 라고 보시면 그 복부 비만일 때 가장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넘어가는데요. 복부 비만일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거예요. 뒤로 가야 안 되더라고요. 좀 뒤로 잠깐 가주실래요? 첫 번째 장표로. 예. 그 다음에 혈압, 중성지방, HDL, 공복혈당인데요. 여기서 특이한 거는 중성지방하고 고밀도 콜레스테롤, 이게 좋은 콜레스테롤이잖아요. 이게 2가지나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2개 다 지질인데, 다른 것도 있는데 왜 지질만 2가지를 가져가나 하면, 이게 만들어진 게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사실은 서양에서 만들어졌어요. 전 세계적으로 쓰고 있는 건데, 특히 미국에서는 심장병에 걸리는 걸 가장 두려워했다. 많이 걸리고 심장병에 걸리면 큰 병이 걸리죠. 심지어 사망하기까지 하기 때문에 심장병과 가장 관련된 게 뭐냐 하면 혈액 속의 지질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2가지가 꼭 같이 들어가서 우리가 판단을 미리 해야겠다라는 게 이제 만들어진 유래이고요. 자, 증후군이 이름 좀 어렵습니다. 근데 풀어드릴게요. 증세, 징후, 그리고 여러 가지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가 함께 생기고 원인도 비슷해서 이거를 묶어서 관리하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고 하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어떤 분은 소화가 안 되고요, 어떤 분은 설사가 있고요, 어떤 분은 원인이 신경이고요, 어떤 분은 스트레스고, 어떤 분은 원인이 뭐 차가운 음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딱딱 소화불량이네 따로, 설사이네 따로 이렇게 관리해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 묶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같이 관리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는 대사증후군은 증후군 중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우리하고도 가깝고 그런 거죠. 자, 이게 혈관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질병 사망 원인 중에 가장 많은 게 암이지만 그 다음으로 많은 게 심장질환, 그 다음에 뇌혈관 질환이에요. 심장과 뇌는 우리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중요한 건 여러분 아실 거고요. 또 10대 사망 원인에 보시더라도 당뇨병, 고혈압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 케어하면 좋겠다라는 건데, 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이 고혈압 하나일 때는 3배예요. 그런데 친구가 하나 더 붙어요. 당뇨가 하나 더 붙어버려요. 그러면 곱하기 2가 아니라 3의 제곱승이에요. 9배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3개가 돼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되면 27배나 3의 3승일 거예요. 이렇게는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3개 이상 붙었을 때는 엄청 위험해지네라는 거죠.
한 개 정도는 봐주는데 3개까지 돼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3개 이상일 때는 대사증후군이다라고 이제 나오는 거고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대사증후군 정도 돼도 증상이 별로 없어요. 방치하게 돼 있어요. 병원에 가도 아직 수치가 아직 안 됐어요라고 하면서 에이, 운동 좀 하시고 이렇게 좀 관리 좀 하세요라고 그냥 집에 보내요. 약을 안 줘요. 그럼 우리는 와서 어떻게 하냐? 그냥 그대로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 이런 심장병, 암이 갑자기 많이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당뇨 위험하는 거 아실 거예요. 합병증에 걸리면 일단 이게 혈관 질환이거든요. 원래 당뇨가. 여러분 당뇨가 뭔가 하면 쉽게 말하면 우리가 단 거, 설탕 먹는 건 좋은데 우리가 집에 애들이 이렇게 음료수 흘리잖아요. 그러면 끈적끈적한 그게 남아 있잖아요. 길에 흐르는 관에 지나가는 곳에는 설탕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엄청 짜증나요. 이거 치우기도. 그런 거예요. 혈관에 끈적이는 당이 많은 게 바로 당뇨다라는 거고, 이거는 어디에 치명적이냐? 혈관에 치명적이겠구나라는 거죠. 그럼 혈관, 우리도 단 거 먹으면 입이 헐어요. 단 거, 사탕 많이 먹어보세요. 입천장이 헐어요. 단 거는 이 피부 점막을 헐게 하는구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헐게 하지 않으려면 항산화제가 필요하겠죠. 혈관 벽을 보호하는 게 분명히 필요하겠구나. 물론 안 먹으면 제일 좋지만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경까지, 말초 신경까지 안 좋게 해요. 그러면 우리가 발에 상처를 입어도 상처를 입은 줄 모르고 있다가 결국은 그쪽이 썩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괴사해서 다리를 자르기도 하고, 또 아주 말초 혈관이 많은 곳이 눈인데요. 눈이 이게 혈관이 막혀버려서 실명까지 이루어지고, 실명이 끝나는 게 아니라 자꾸 혈관이 안 좋아지니까 꺼내기까지 해야 된다. 엄청난 병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심혈관 질환, 심근경색 갑자기 걸리면 죽을 수도 있고요. 뇌졸중, 암 이런 것들도 대사증후군 때문에 생긴다. 자, 그러면 누가 관리해야 되냐? 이거는 생활 습관병이에요. 그럼 내가 관리해야 돼요. 근데 나라에서 도저히 못 봐주겠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하다가는 우리 여러분들도 일자리 잃고 나라의 재정도 건강보험으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근데 보건소는 그렇게 밀착해서 관리하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해야 되고, 또 언제 관리해야 되냐? 대사증후군에 걸리자마자 또는 그 걸리기 전에 미리 해야 돼요. 저도 어제 무슨 강의 들으러 강남역에 버스를 타고 간 적이 있었는데, 저도 이제 자가용을 많이 이제 강의하러 다니기 때문에 버스 이용이 좀 서툴릅니다. 근데 미리 이렇게 눌러야 돼요. 그죠? 미리 눌러야 돼요. 하차벨을. 그런 것들이 늦어지면 상당히 민망할 때가 많죠. 그리고 심지어 이거 갖다 대는 거 있죠. 카드를. 그런 것도 좀 이렇게 잘해야 되는데 카드를 막 찾다가 못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기름도 마찬가지예요. 차에 기름 미리미리 채워놔야 되듯이 모든 우리 건강관리도 미리 해야 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생활 습관병이니까 우리의 처방은 생활 습관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음식이 제일 중요하고요. 식습관은 뒤가 자세히 말씀드릴 거고요. 신체 활동은 어떻게 해야 되냐? 제 주위에 의사 선생님들이 많은데 그 의사 선생님들이 다 희한하게도 일부러 헬스장 가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 생활 속에서 운동을 해요. 제가 아는 의사분 2분 다 연세가 있는 분들인데 가급적이면 대학병원 근처에 집을 구하시고 그 다음에 걸어 다녀요. 1시간 정도는 다 걸어 다니세요. 우리가 본받을 점입니다. 여러분도 바쁘고 그분들도 바쁘고 다 바쁘거든요. 근데 1시간을 걸어 다닌다? 시간 낭비가 아니라는 거죠. 일부러 시간을 내서 하는 운동은 시간 많은 사람이나 하는 운동입니다 라고 나한테 얘기하더라니까요. 머리 띵 이렇게 받았죠.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가 가장 큰데요. 우리가 10%덜 하는 걸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 욕심들에 10%를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10% 내려놓으면 우리가 하려는 성과가 10% 줄어드느냐? 아니에요. 10%가 더 효율이나 성과가 더 높아져서 110%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책상에 자꾸 뭐 복잡하게 뭘 하면 나중에 찾지도 못해요. 근데 조금 정리 좀 해놓고 하면 버릴 거 좀 버리는 게 더 낫지 않냐라는 거예요. 자, 술, 담배 안 좋죠. 술은 발암물질입니다.
그래서 담배 같은 경우 한갑 피다가 하루에 좀 줄일게요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아니에요. 완전히 끊으셔야 돼요. 여러분 20층에서 떨어지면 죽잖아요. 그럼 좀 7층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아요. 죽어요. 술을 줄이나 담배를 줄이나 몸에 안 좋은 건 똑같아요. 근데 그거를 뭐 우리 저기 사모님하고 이렇게 협상하다시피 야 이제 나 좀 줄일게.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예. 과감하게 포기하자. 포기하면 성공한다. 그리고 식이요법 말씀드리는데요. 우리가 소금 고혈압 얘기할게요. 고혈압. 소금을 좀 줄인다고 해서 엄청나게 혈압이 낮아지지 않습니다. 이런 실험 결과예요. 술, 운동 그렇게 도움은 돼요, 당연히. 하지만 그렇게 도움이 안 된다. 그럼 뭐가 중요하냐? 식사야, 식사. 식이요법. 예. 이거는 이제 고혈압 그 협회에서 나온 자료예요. 그래서 건강 식습관이 중요하다. 채식 위주의. 그럼 뭐로 하냐? 균형 잡힌 식사, 영양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단백질 요즘 많이 강조되고 있죠. 그다음에 좋은 탄수화물, 잡곡밥 중심에, 그다음에 좋은 지방, 이런 것들이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다 준비가 돼 있고 그 외에 비타민, 미네랄, 유산균 이런 것들이 채소나 그다음에 발효식품, 그다음에 영양제 이런 것으로 같이 첨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고혈압에 좋은 것 딱 정리를 좀 했습니다. 고혈압에 좋은 거는 첫 번째 코엔자임 Q10이 가장 중요하고요. 뒤에 가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비타민 C, 그다음에 식이섬유, 칼슘도 중요하거든요. 이것도 뒤에 가서 말씀드리고 칼륨도 말씀드릴게요. 그 외에 마그네슘, 오메가3, 루테인. 그러니까 딱 보면 비타민과 미네랄과 식이섬유 이런 것들은 필수적이구나라는 생각 들이고 그다음에 하나 더 얘기하자면 항산화제가 들어가야겠구나라는 거 알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저는 이제 기전을 말씀드리는 걸 되게 좋아해요. 이건 한번 이해하면 다음에 계속 여러분이 기억이 잘 나기 때문이죠. 코엔자임 Q10이 왜 좋으냐? 코엔자임 Q10은 여러분 일단 혈압이 높다는 뜻은 뭔가 하면 심장에서 뿜을 때 어딘가는 걸린다는 거예요. 탁탁탁 걸리거나 좁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 되면 끝까지 잘 안 가는 거예요. 그럼 힘이 빠져요. 그래서 고지혈증 환자라든지 고혈압 환자는 힘이 없어요. 만성 피로예요. 그 사람들은 또 뭘 먹냐면 고지혈증 약을 먹어요. 스타틴 계열의 약은 더 힘을 빼게, 더 힘이 무기력하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독소가 많이 쌓이겠죠. 이럴 때는 질 좋은 혈액이 공급되고 세포 내 에너지가 팡팡팡 클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한데 그게 바로 부스터 역할, 팍팍팍 힘을 주는 그런 부스터 역할이 바로 코엔자임 Q10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성 피로, 심장, 혈액에 문제 있는 분들은 코엔자임 Q10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우리 코키논은 어떤 게 좋은가 하면 당연히 코엔자임 Q10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베타카로틴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 항산화 효과를 더 부과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칼슘은 우리가 이제 뼈 건강에 좋다는 건 많이 알고 계시죠. 근데 오늘은 고혈압에 좋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런가 하면 뼈도 그렇지만 우리가 혈액에 칼슘이 일정하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면 어디서 빠져나오죠? 칼슘이? 뼈죠. 그런데 혈관벽에 혈관 근육이 있는데 혈관 근육에도 칼슘이 있어요. 거기서도 빼오는 거예요. 필요하면 어디선 다 빼오는 거예요. 근데 혈관 근육에도 칼슘이 있어야 되는데 이 칼슘이 약간 이 혈관을 때로는 이완시키거든요. 근데 빼어버리면 내가 편안하게 이완이 때로는 이렇게 벌어지고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뺏어가니까 얘가 불안정해지고 수축을 해버리는 거예요. 혈관이 수축해버리니까 고혈압이 더 생기겠죠. 그래서 칼슘은 뼈 건강뿐만 아니라 혈관 건강, 혈관을 덜 수축해 주는데 필요하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기전이고요. 그래서 뭐 헬스팩도 있지만 우리가 마그네칼 D로 같이 항상 마그네슘과 비타민 D는 같이 넣어줘야지 흡수가 잘 되고 또 서로 균형을 맞춘다고 했죠. 네, 그래 필요하고요. 칼륨은 우리가 이제 잘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늘 처음 말씀드린 게 몇 가지 있는데요. 칼륨은 일단 심장과 이런 혈관에 좋고요. 특히 전기와 관련돼 있어요. 우리 몸에 전기가 어디가 있냐면 어디가 있을까요? 심장이에요. 심장은 우리가 따로
전기를 안 줬는데도 혼자 알아서 맥박을 유지해요. 그래서 약간의 높은 그 전기에 감전되면 가장 충격받는 게 심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심폐 이거 하죠. 자, 그리고 안 좋은 게 소금인데, 소금이 안 좋다기보다는 소금에 들어있는 나트륨이 안 좋은 건데, 이 나트륨이 이걸 경직시켜요. 혈관을 경직시키고 그 다음에 체내 수분을 또 머금어 버려요. 그러니까 고혈압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 나트륨과 반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칼륨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채나 바나나 이런 데 칼륨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고혈압 환자들은 칼륨이 들어있는 것을 많이 먹어야 된다 그러는데요. 칼륨이 들어가 있는 걸 너무 많이 먹으면 다른 부작용이 생겨요. 그래서 딱 적당히 되어 있는 영양제로 드시는 게 좀 더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이다. 자, 여러분의 밥그릇은 어디 있나요? 예. 옛날에 큰 걸 드셨어요. 양반이신데. 아유, 진짜. 요즘은 큰 거 드시면 양반이 아니에요. 예, 좀 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작은 걸 드셔야 돼요. 근데 작은 밥그릇을 먹음에도 불구하고 요 비만율은 더 높아지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밥그릇만 가지고 우리가 비만을 관리할 수는 없겠구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즘 TV 보시면 갈색지방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럼 백색지방과 갈색지방의 차이는 뭐냐 하면 같은 세포 안에, 세포는 똑같거든요. 세포 안에 구성 물질이 백색지방은 지방 덩어리, 지방 방울이 큰 거고요. 갈색지방은 정상세포예요. 그러니까 갈색지방은 적고, 지방 덩어리는 작고 미토콘드리아가 많은 거예요.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를 일으킨다 그러죠. 네, 발전소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가 많은 세포를 가진 사람이 승자다, 위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가 건강하면 돼요. 우리 유산화가 가장 강조하는 세포 건강, 그게 유지되면 갈색 지방도 우리가 많아질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살이 안 찌진 체질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 운동을 좀 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요즘 TV 틀면 다 단백질 얘기밖에 안 하죠. 광고도 많이 하고요. 그러니까 왜 그래 단백질 하냐면, 물론 단백질이 근육 구성 물질이기도 하고요. 항체 구성 물질이기도 하고요. 이런 것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그거예요. 칼로리가 적은 반면 포만감이 높구나. 포만감이 높아서 우리가 한번 먹으면 포만감이 좀 높고 싶어요. 그래서 단백질. 저도 뭐 운동 가야 되는데 밥 먹기가 애매할 때는 단백질 타서 이렇게 먹고 가면 훨씬 편안합니다. 근데 단백질이 원래 성질이 소화가 좀 안 돼요. 원래 그런 거예요. 근데 그래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필요한 게 가루로 만들어줘야 된다. 고기 형태, 뭐 닭가슴살 이런 것보다는 가루로 좀 만들어주는 게 좋겠고요. 두 번째, 식물성 이런 것도 좀 도움이 되겠고요. 세 번째, 효소를 넣어주면 좋겠죠. 효소를 그래서 같이 넣어줘야 돼요. 그다음 발효식품 이런 것도 좋고요. 그래서 우유로 안 먹고 뭐로 먹어요? 요거트 이런 식으로 먹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충족시킨 게 바로 액티브 프로틴 드링크 믹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요즘 가장 뜨는 식물성 단백질에 가장 좋은 부평초 분말이라든지 이집트 콩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만든 것이 가장 특징적이겠습니다. 자, 그 외에 이제 다양하게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등 여러 가지 물질, 우리 영양 성분들을 가장 좋은 비율로 만들어준 게 바로 뉴트리민 액티브인데요. 세 가지 맛이 있죠. 그래서 버스데이 이거 발음 잘하시던데 저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아주 자, 웨이입니다. 웨이. 여기는 웨이가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고요. 자, 이미 당뇨병에 걸렸으면 어떡할까요? 그렇다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가장 당뇨병 중에서도 수치를 낮추시면 돼요. 126이 당뇨병인데요. 수치를 낮추시면 되고요. 당뇨병은 노화예요, 노화. 중고등학교 때는 다 70에서 80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점점 올라오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막 7, 80대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126으로 관리하지 않아요. 대학병 가시면 그보다 높은 수치로 관리를 해드려요. 사람한테 맞게끔, 그 나이에 맞게끔 관리해드리는 게 원칙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어쨌든 그 수치까지 안 올라가게끔 정상적인 생활 기간을 더 늘려야 된다. 만약에 당뇨병이 되더라도 더 이상 올라가지 않게끔 최소한 혈관에 설탕물이 다니는 시간을 줄여야 된다. 그래야지 덜 헐고 다른데 눈이라든지
다른 발끝이라든지 문제가 덜 가겠구나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당뇨에 좋은 식이요법 딱 정리했습니다. 자, 여기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요. 비타민 U 중에 세 가지가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비타민 C나 E는 항산화 역할을 하니까 혈관 건강에도 좋겠죠. 비타민 B12에서는 이게 이제 또 신경과 관련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신경도 우리가 손상을 받기 때문에 좋겠고요. 아까 얘기한 크롬, 마그네슘, 아연 이런 것들도 미네랄이 꼭꼭 필요합니다. 그다음 단백질, 식이섬유, 오메가3도 당뇨에 상당히 좋은 그런 영양 성분입니다. 자, 대사증후군은 혈관의 건강 적신호다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혈관 손상을 입어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이런 거 있을 때. 근데 그 혈관 손상 입었을 때 가장 타격을 받는 게 바로 심장하고 뇌예요. 그래서 이런 혈관 손상에 가장 좋은 게 항산화제라고 말씀드렸고 그런 것들이 바로 코엔자임 Q10, 비타민의 일부, 미네랄의 일부, 그다음 오메가3 이런 것들이고 식물 영양소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요즘 새로 나온 책 한번 소개를 하려다가 오늘 시간이 20분밖에 안 돼서 제가 못 가져 나왔는데 거기도 보면 식물 영양소에 대한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우리 유산화는 식물 영양소에 대한 것을 상당히 강화해서 넣어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야지 부가적인 효과가 팍팍 올라갑니다. 네. 자, 바이오오메가 좋죠. 바이오오메가 오늘도 아침에 먹고 왔는데요. 레몬 오일이 들어있어서 항산화 역할을 높여주고 또 이거의 어떤 그 산패를 더 줄여주고 또 냄새 나는 것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자, 헬스팩만큼 또 좋은 게 없죠. 그래서 헬스팩을 가지고 우리가 좀 전체적인 영양 관리하는데 기본이 돼야 되고요. 자,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혈관, 세포에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이런 데 좋은 항산화 제품 5가지를 일단 꼽자면 바이오오메가, E프라임, 그다음에 코키논, 그다음에 프로후라바놀 C, 그다음에 헬스팩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오총사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오총사 외에 조금 더 아까 강조한 칼슘을 더 넣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마그네칼 D를 같이 넣어 주면 좋겠고요. 또 면역이 문제가 되니까 비타민 D는 항상 어디나 같이 넣어 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유트리밀 액티브, 그다음에 단백질인 액티브 프로틴, 그다음에 파이버즈 식이섬유 종류인 파이버즈 플러스와 FOS 액티브 이렇게 같이 해주면 우리가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 이런 것들을 예방하고 또 치유할 수 있는데 가장 좋은 영양 구성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연말에 제가 한 번 더 2차로 더 좋은 자료를 준비해서 여러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실천이 가장 중요한 거 아시죠? 예,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